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4월 19일 월요일 아침 9시 21분입니다. 미국은 금요일 날에 일단은 상승 마감했습니다. 상승폭이 작긴 하지만 일단 신고가 영역을 계속 신고가 영역에서 계속 놀고 있기 때문에 딱히 머리 위쪽에 저항도 없고 그래도 이제 계속 상승 압력을 받고 있다라는 모습이 지금 미국 모습입니다. 금리도 안정되고 있고, 여기 보시면 이런 얘기들 보이죠? 국채금리 수익률 안정 속 하락, 국채금리 하락,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 써 있고, 그러면서 이제 달러도 하락, 이렇게 나와 있죠. 달러하고 금리 떨어지니까 주식시장은 어쨌든 계속 상승 압력을 받고 있긴 받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금리하고 달러가 조정받던 게 멈출까 더 상승할까라고 이제 고민을 했었었는데, 결과적으로 지난주에 뭐예요? 제가 말씀드린 중요했던 라인들, 이게 이제 금리를 이게 이제 금리 차트죠. 10년물 원래 가격인데 가격을 뒤집어 놨으니까 요거는 이제 금리 차트가 됐는데, 대략적으로 그어놓은 라인이 1.625인데 1.625%인데 이 자리를 장대음봉으로 깼잖아요. 장대음봉으로 깼으니까 일단 아래쪽으로 일단 압력이 작용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죠, 조금 더 조정하기로 마음 먹은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의 흐름은 일단 아래쪽으로 좀 더 누르겠구나, 금리하고 달러를 아래쪽으로 좀 더 누르겠구나, 주식시장은 좀 더 위쪽으로 압력을 받겠구나 라는 일단 그런 생각은 하고 있어야 됩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좀 한 가지 좀 더 고려해 봐야 될 게 비트코인이란 변수긴 한데, 말씀드렸다시피 비트코인과 주식시장은 직접적인 연관은 별로 없죠. 근데 별로 없긴 한데, 근데 이제 비트코인이 일종의 시장 분위기를 이끌고 가는 분위기 메이커인데, 분위기 메이커가 비리비리 하면은, 그죠? 주식시장이나 금융시장 전체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야말로 이제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당연히 꼬리가 비트코인을 이야기하는 거고, 몸통이 주식이나 주식이나 채권이나 환율이나 전통적인 걸 얘기하는 거고, 하여튼 꼬리가 지금 몸통을 흔드는 일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자, 그래서 아무튼 특별한 뉴스 같은 건 없었고, 그래서 보시면은 비트코인이 왜 급락했냐, 재무부 자금 세탁 조사 루머에 1시간에 14% 급락했다 하는데, 솔직히 지금 재료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너무 비싸고 너무 많이 급등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재료가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기술적으로 고점 어딘가에서 변동성이 한 번 터졌다라는 게 중요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아무튼 비트코인이 결과적으로 다시 급반등을 해줘서 어느 정도 좀 지켜야 될 자리는 또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추세적으로 이런 생각은 아직까지는 하면 안 되고, 아직까지는 비트코인도 급락을 했었긴 하지만은 아직까지 그냥 조정일 가능성이 좀 높을 거다라는 걸로 보는 게 일단 좋을 것 같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특별한 뉴스 같은 건 없었고, 그저 금리가 떨어졌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림을 좀 살펴보면 S&P 특별한 거 없습니다. 올랐어요. 금요일날 올랐고, 나스닥 올랐어요. 신고가 계속 쓰고 있고, 다만 이제 속도는 좀 버벅버벅 하고 있죠. 아무래도 좀 지난 며칠간, 지난 일주일, 2주일간 올랐던 속도가 있고, 그 피로감이 있으니까, 또 전고점 돌파한 거에 대한 피로감 이런 것도 있으니까 좀 버벅버벅 하긴 하는데, 아무튼 금리하고 달러가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계속 주식시장은 일단 상승 압력은 받고 있다라는 거, 여기서 지금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지금 제가 대세 상승을 보는 게 아니고, 대세 상승의 조건이라고 하려면 금리 인상하면은 대세 상승 나올 거다라는 요런 이야기 정도는 드리고 있죠. 금리 인상 지금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대세 상승 이런 게 아니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주식이 비싸다, 제가 이 얘기를 맨날 해야 되는 건 아니죠. 주식시장이 역사적으로 비쌉니다. 역사적으로 비싸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비싸고 기술적으로도 지나치게 과열된 상황이기 때문에, 과열됐음에도 불구하고 더 오를 수 있죠. 더 오를 수 있는데 과열된 상황에서 또 오르면은 뭐겠어요. 그럼 오버슈팅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고, 오버슈팅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원래 오버슈팅 나오면 죽는데 지금은 투자 심리가 워낙 좋고 하니까 오버슈팅이 막 몇 번이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는 척하고 그냥 계속 상승하고 있는 거니까, 하여튼간 이거를 가지고 건전한 상승이 시작될 거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지금 어딘가에서 어쨌든 지금 금리 내려온 거나 달러 내려온 거나 이런 친구들이 다시 위쪽으로 방향 잡긴 잡을 거거든요. 지금 엄청나게 강한 속도로 금리가 올라오고 있고, 달러의 강세도 심상치가 않은데, 물론 지금 당장은 조정 중이지만 얘네가 지금 몇 달 동안 저점을 지키고 이제 올라오는 방향을 틀었단 말이에요. 금리 같은 경우 6개월, 7개월 가까이 바닥을 지켰고, 달러 같은 경우도 한 2개월, 3개월 정도 바닥 지켰죠. 그러니까 아마 그 바닥 때는
이제 아마 지지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주식시장도 너무 많이 상승을 했고, 역사적으로 뭐 10년 20년 만에 한 번 나오는 그런 초강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는, 그죠? 그래서 아무튼 그 금리하고 달러 같은 게 다시 재차 방향을 틀면서 주식시장이 무너지지 않을까. 이번에 상승한다라고 한다면은 그 자리 또 기다려봤다가 변동성이 터질지 아니면 둥근 천장형이 나올지 알 수는 없다라고 말씀드렸지만은, 뭐 둥근 천장형이 나오면 적당히 어디 지지선 붕괴시킬 때 뭐 숏을 따라 붙거나, 아니면 뭐 변동성이 나오면 변동성이 나올 때 숏을 따라 붙거나 하는 뭐 그런 식의 전략을 이야기를 저는 지금 하고 있는 거지.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약간 뭐 오해를 하실까봐 뭐 생각을 바꾼 게 아니에요. 주식은 여전히 비싸고 뭔가 좀 잘못돼 있다라는 생각은, 지금 시장이 뭔가 잘못돼 있다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뭐 아무튼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야 그래서 하여튼 미국 마감한 거 하고 이런 거 좀 빨리빨리 확인하고 뭐 넘어가자면 하여튼 계속 신고가 나오고 있다는 거고, 금리 같은 경우 어젯밤에 뭐 그죠, 금리 같은 경우 금요일날 밤에 이렇게 양봉 하나 조그만한 거 나오긴 했는데 일단 그다지 큰 의미는 없고요. 10년물 금리인데 1.625 라인 붕괴시키면서 아래쪽으로 내려오고 있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뭐 특별한 그런 거 없고, 이게 얘는 일단 지난주에 방향을 아래쪽으로 정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일단은 이게 지속 중인 거예요. 이번 주는 뭐 멈추고 이런 게 아니고 이번 주는 일단 이게 힘이 지속 중인 걸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모습들 보실 수가 있겠고, 뭐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도 어제 음봉 나왔죠. 그러니까 이제 보시다시피 개파락 출발하면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일단 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난주에 어딘가 중요한 라인들을 다 이렇게 붕괴를 시키면서 금리라든가 금리라든가 달러라든가 아래쪽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 상승 압력을 받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고, 중요한 건 하여튼 비트코인이 급락을 좀 했었습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다 아래꼬리 달고 올라갔고 뭔가 이렇게 뭐 저점대를 확 깨지도 않았고 그렇긴 해요. 물론 변동성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좀 의미가 있긴 합니다. 이쯤에서 이제 요런 이야기는 한번 뭐 드려야 될 것 같긴 한데, 예를 들면은 지금 이제 월봉이잖아요. 이게 월봉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지난 2017년 18년도에 나왔던 건데, 그 지금 이제 월봉상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여기 어딘가에서 이 월봉 하나가 이제 음봉이 나오는 순간 제가 봤을 때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계속 가지 못하면 얘는 그냥 바로 그냥 대차 밀린다는, 왜냐면은 이게 지금 꼬무줄이 있으면 꼬무줄을 팽팽하게 당겨서 이렇게 올라온 거거든요. 근데 꼬무줄 너무 당겨놨기 때문에 지금 이 계속 당기는 힘이 이제 사라지기만 하면 이건 바로 제자리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까지 뭐 여러 가지 것들 보여드렸죠. 뭐 현대중공업 차트가 어쩌고 저쩌고, 뭐 옛날에 금호석유가 어쩌고 저쩌고 다양한 뭐 버블의 차트들 보시면은 대부분 이렇게 이 꼬무줄 쭉 당겨갖고 이런 식으로 탄성을 줘서 상승했던 친구들은 대부분 그 꼬무줄의 원점까지 다 돌아온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얘는 계속 가지 못하면은 이제 그냥 곧바로 이제 제자리로 돌아갈 수도 있는데, 일단 뭐 보긴 봐야겠습니다. 지금 아직 4월 19일이니까 아직 4월달 한참 남았죠. 한 2주 남았죠. 앞으로 한 2주 동안 음봉 만드나 아니면 양봉 만드나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아무튼 아직까지 뭐 비트코인들이 어제 하루 주말 동안에 좀 조정이 좀 나오긴 나왔는데, 그렇다고 해서 얘가 어디 뭐 중요한 라인을 깨거나 아직 그런 건 아닙니다. 물론 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어디를 붕괴시키면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디를 붕괴시키면 숏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는 드리긴 드렸는데, 일단은 아직까지 뭐 추세는 일단 위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죠? 아직까지 이건 일단 조정으로만 쳐다보는 게 좋을 것 같고, 더군다나 뭐 금리하고 달러 같은 게 일단 아래쪽으로 계속 조정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얘도 솔직히 뭐 금리하고 달러하고 얘가 솔직히 뭔 연관이 있겠습니까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향을 좀 받긴 받을 거라고요. 아무튼 일단은 이런 위험자산들이 우상향한다는 쪽으로 일단 잠깐 좀 보고 계시는 게 일단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정도 이야기를 드렸고요. 변동성 지수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일단 그저 바닥 잘 안 나오고 있죠. 계속 밀리고 있죠.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지금까지 아직까지 뭘 이렇게 할 만한 때는 아니에요. 뭐가 뭐 여기서 장대양봉이 튀어나오거나 뭐 지지하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다지 지지하는 모습은 이게 아니죠. 변동성 지수 뭐 이 정도 간단하게 좀 살펴봤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미국은 뭐 요 정도로 봤고, 이번 주 증시 일정 같은 거 한 번씩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기사 보시면은요, 이번 주 22일 수요일인가요? 월화
목요일이네요. 기준금리 결정이 있다. 유럽 중앙은행 기준금리 결정이 있다라는 거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 뭐 기타 등등 솔직히 이번 주는 별다른 증시 일정 같은 건 특별히 없더라고요. 뭐 증시 딱히 뭐 어떤 경제지표 발표 같은 건 특별한 건 없고, 하여튼 뭐 평상시하고 특별한 거 없습니다. 뭐 매주 목요일날 나오는 고용지표 뭐 이런 거 정도나 좀 주목하시면 될 것 같고, 특별한 거는 뭐 없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한국 주식시장으로 넘어오면은 보시다시피 한국 주식시장도 계속 일단 우상향의 압력을 일단 좀 받고 있습니다. 뭐 미국이 뭐 떨어지거나 해야 그죠. 뭐 아니면은 금리랑 채권이 뭐 어떻게 되기라도 해야지 이게 의미가 있는 거지. 아직까지는 일단 주식시장은 계속 상승 압력을 받고 있다. 이거 언제 숏을 볼 수 있을까요?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뭐 오버슈팅이 나와서 변동성이 터지면 이제 그 자리 끝에서 변곡을 노리는 플레이 뭐 그런 식으로 숏을 볼 수 있을 거고, 아니면 이제 아예 둥근 천정형 나오면서 여기가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432 뭐 이 정도쯤 되는데 여기 어디서 자꾸 못 넘고 이렇게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거나 이제 그러면 이제 할 수 있겠죠. 두 가지 조건이 나올 수가 있겠는데, 여기서 최소한 이 자리 시가가 얼마예요? 4월 14일날 나왔던 시가가 29.45인데 29.45를 종가상으로 완벽하게 붕괴시키면은 이제 그러면 이제 여기가 저항이구나라는 거를 하나의 베이스로 삼아서 그걸 기준으로 삼아서 숏을 베팅 해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아니죠. 아직까지는 그 조건에 충족되지 않았죠. 지금 보셔야 될 거 최소 429.45 뭐 대충 얘기해서 430이라고 봐도 됩니다. 430 붕괴가 돼야지, 종가상으로 430을 붕괴돼야지 뭐 할 수 있다. 그 이제 동그란 천장형, 둥근 천장형 같은 경우는 430 붕괴. 아니면 모르죠. 여기서 오버슈팅 나와버리면은, 오버슈팅 나오고 변동성이 터져버린다면은 이제 그땐 또 다른 기준을 또 적용해야 될 수 있을 것 같고, 둥근 천장형이라면 여기서 만약 죽을 거라면 말씀드렸다시피 29.45를 붕괴시켜야 된다. 그 붕괴되기 전까지는 우상향이다라는 거 보셔야 될 것 같고, 코스피도 코스닥도 자연스럽게. 아무튼 오늘 그래서 뭐 보셔야 될 거는 풋옵션이 뭐 자리를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를 봐야 되는데, 솔직히 좀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풋옵션이 저점을 지키는 거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긴 해요. 차라리 이런 자리에서 저점을 지키거나 하려면 뭐 살짝 개파락 출발하는 게 낫거든요. 지금 현재가 지금 여기 2.73 써 있는데 이 정도 가격대에서 개파락 출발해서 양봉 나오는 게 사실 살아나기 제일 좋은 그림이었는데, 그것도 좀 어렵죠. 그것도 좀 어려울 것 같고, 갭상승 출발해 버려가지고 비트코인 급락 뭐 이런 거에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래서 이런 모습이 지금 음봉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지켜봐야 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둥근 천장형이 만들어지려면은 말씀드렸다시피 이 429.45를 붕괴시켜야 되고, 또 그리고 429.95를 29.45를 붕괴시키면은 얘가 양봉 전환하겠죠. 양봉의 상승 전환하겠죠. 그러면 살아날 수 있어요. 그러면 급격히 아래쪽으로 무게중심이 확 쏠리면서 하방 쪽으로 살아날 수 있어요. 하방이 살아날 수 있어. 근데 일단 지금은 아니다라는 거. 종가 보시고. 근데 현실적으로 좀 지난주에 이미 달러하고 금리가 아래쪽으로 계속 더 가자고 마음을 먹어놨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좀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그죠? 그래서 하여튼 만약에 지금 그래서 이걸 또 보셔야 됩니다. 지금 만약에 여기서 지금 풋옵션이 제가 봤을 때 지금 여기 있는 요 라인이에요. 지금 요거 4월 14일 날 나왔던 종가, 4월 14일 날 종가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4거래일째 얘가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안 빠지고 버티고 있는 건데, 얘가 이제 이걸 기준으로 해서 안 빠지고 버티고 살아나면은 이제 둥근 천장형 완성되는 건데, 만약에 얘가 여기서 훅 붕괴가 된다. 이 라인을 장대음봉을 훅 깨면서 내려와서 강력한 힘으로 풋옵션을 또 죽인다라고 한다면, 그럼 또 지수 폭등 나올 수도 있다. 왜냐면은 4거래일 동안 지켰던 중요한 라인이잖아요. 4거래일 동안 지켰던 중요한 라인을 강력하게 깬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시장 폭등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변동성이 쏟아질 수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풋옵션 기준으로 시장을 본다면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선물 기준으로 본다면 아무튼 하락할 거면은 29.45 붕괴시켜야 된다 라는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폭등할 거면 말씀드렸다시피 풋옵션이 4월 14일 날 나왔던 종가를 강하게 붕괴시켜서 아예 이제 무게중심을 확 틀어놔야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일단 웃기는 게 다시 중요한 라인을 죽어야 될 날에 일단 다시 살아나긴 살아나는데, 하여튼 뭐 지켜보자고요. 어떻게 될지. 지금 일단 하루 올라왔습니다. 하루 올라왔는데
뭐 얘가 종가까지 지킬 수 있을지 요런 점 정도 봐야 되겠고, 제 생각에는 일단 여기 갭을 만들어 놓고 올라온 거라 내일까지 정도 한번 확인해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일까지 정도 확인해 보면, 내일 정도까지 확인해 봐서 여기서 만약에 또 이 16.7원 요 자리 지킨다면 이제 다시 박스권 안으로 들어온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만약에 이거 내일 다시 붕괴시키면 또 의미 없는 겁니다. 그죠? 하여튼 계속 우상향 압력이 작용하고 있다라는 거를 좀 아셨으면 좋겠고, 해서 지금 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뭐 맨날 인버스 사라고 한 적이 없어요. 2040원, 뭐 2240원 요 정도 기본 굿버스를 그 정도 기준을 드리고 지금 뭐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일단 지금 그런 기준들은 다 붕괴가 된 상태고, 여전히 뭐 똑같습니다. 다시 2040원을 돌파 한착 하고 나서 그 이후에 뭐 좀 따라 붙으셨으면 좋겠고, 아무튼 지금은 그렇다고 이게 애매한 겁니다. 지금은 이미 주식이 너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라 여기서 기술적으로 너무 가열돼 있고 뭐 그런 상황이라서 여기서 오버슈팅을 먹겠다고 위쪽으로 상승으로 베팅을 하는 거 잘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문제가 없겠죠. 오버슈팅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근데 어쨌든 오버슈팅을 먹겠다고 베팅하는 것도 또 조금 좀 뭐 할 것 같고, 그렇다고 지금 하락 베팅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튼 지금 당장은 하락 베팅할 근거가 아무튼 없어요. 말씀드렸다시피 굿버스나 뭐 코스닥이나 이 어떤 기준들이 좀 사라진 상황이기 때문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물론 뭐 전저점이 뭐 지지력이 있고 어쩌고저쩌고 할 수 있긴 한데, 근데 아무튼 아직까지는 이 얘가 금리하고 달러가 내려오고 있어서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도 어쨌든 좀 위쪽으로 압력을 좀 계속 받을 거라서, 지금 상황으로서는 그죠, 제 생각엔 그래요. 하방을 잡기도 지금 잡으면 안 되고, 상방도 지금 하긴 조금 좀 부담스럽고, 오버슈팅 안 나오면은 오버슈팅 먹으려고 들어갔는데 안 나오면 그럼 또 손해잖아요. 그죠? 그것도 좀 하여튼 뭐 하고, 물론 뭐 요걸 기준으로 29.45를 지키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들고 있어도 괜찮긴 할 것 같은데, 아무튼 뭐 별로 상방을 봐도 마음이 불편하고 하방을 봐도 지금 마음이 불편하고 좀 그런 자리다. 물론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하방을 보는 게 뭐 역사적인 이런 것들 생각을 해보면 하방을 보는 게 뭐 마음은 편할 수 있다라고 생각은 되는데, 아무튼 지금 당장은 또 올라가고 있어서 또 슈팅이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라서, 금리하고 이런 것들이 뭐 올라가고 내려오고 있고 굿버스 이런 것들이 계속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얘가 어떤 지지력을 제대로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아무튼 뭔가를 어떤 할 만한 근거 같은 건 솔직히 잘 안 보인다. 뭐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 중국 증시도 한번 잘 보세요. 지금 중국 증시가 이제 지난주에 반등하기로 마음 먹었는데 실제적으로 반등이 일어날 수 있는지 여부. 중국 증시가 한 3, 4거래일 지켰죠. 지난주에 안 빠지고 버텼어요. 어느 정도 저점 지지력 만들어 놨는데 그 지지력을 바탕으로 딛고 일어설 수 있을지 여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비트코인 흐름 잘 보셔야 되겠죠. 시장의 분위기 메이커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정도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건 리플 남겨주시고, 네, 저녁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